다음 이야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 세입자들은 쫓겨나다시피 현장을 빠져나오고 이들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현행법 때문인데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아봤자 전세도 쉽게 얻지 못할 쫓겨날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지르러 집에서 쫓겨나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비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옷가지도 하나 없이 쫓겨나 자신의 집 앞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0월 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거권은 보장받아야 할 민간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구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 세입자들은 쫓겨나다시피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 기자. 대구에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이걸 그 명칭은 다 다르지만 네. 통칭해서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도시정비 사업이 대구에서만 무려 209곳이 지금 됩니다. 209곳 가운데 이제 대구의 8개 각 구군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남구가 38곳으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수성구가 36곳, 또 중구는 32곳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서구가 28곳이고요. 동구와 달서구가 각각 25곳, 또 북구가 22곳입니다. 달성군도 3곳이나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대구 도시정비 사업 예정구역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비구역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예정구역이 무려 152곳이나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이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부터 철거 이주가 시작되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평균 4.7년이 걸리는데요. 대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세입자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 과정에서 이제 세입자가 사업의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물 등 소유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자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재건축을 한다면 집 주인은 내 집을 갖고 있다면 되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세입자들이나 또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 세입자들이나 상가 임대차 영세상인들은 정비 사업으로 인해 쫓겨나야 할 판입니다. 이들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현행법 때문인데요. 이사 비용 몇 푼 준다고 해도 이제 매년 높아져가는 집값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지요. 개발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 이사갈 곳을 찾아야 하고 또 아무리 괜찮은 공간을 찾는다 해도 월세나 전세가 이전보다 저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네.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새터전 마련에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분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보상을 받아서 이만한 집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처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5일이었는데요. 서구 원대동에 사는 A씨가 재개발 지역인 자신의 집에다 불을 지르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렸다가 경찰서에 연행이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A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이분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자기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지르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렇지만 재개발에 이제 자기가 돈이 적기 때문에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추가로 돈을 주고 입주할 만한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하니까 보상금을 주고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금을 받아봤자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전세도 쉽게 얻지 못할 아주 적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사이에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당해서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물건들이 다 이미 실려가고 없더라는 거죠. 없었고 자기 집에 그 각종 유리문이라든지 이게 다 깨져 있었고 집에서 그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차 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쫓겨나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서구 원대 3가에 사는 B 씨는 주택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보상도 없이 퇴거당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인 B 씨 부부는 8년 전 서구의 한 주택에 보금자리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전세금 2천만 원 가운데 1,9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전세금 대출금을 갚는 데 썼고 또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주비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B 씨 부부도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옷가지도 하나 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나머지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강제 집행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 더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B 씨 부부 같은 경우에도 참 눈물을 흘리면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운 사연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상가 세입자들도 쫓겨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을 보상받지 못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젊음을 투자해서 그 큰 돈을 벌었는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 돈을 하나도 회수 못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처한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막길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봉덕막길은 남구청에서 사실 거리 조성을 했고 또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만들었나요? 그렇게 조성을 했었는데 이분은 특화거리로 조성됐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약 7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맥주집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이제 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손님들도 이제 발길을 끊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이곳에 점포가 5, 6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장사도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점포가 다 나가고 이제 최소한의 점포만 남아 있는데 이분은 이주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니 참 안타깝다. 담은 몇 푼이라도 이주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인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지금 쫓겨나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생존권을 보장해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 지난 10월 7일이 세계 주거의 날이었거든요. 이날 대구에 있는 반빈곤 네트워크 그리고 주거권 실현 대구 연합 또 대구 참여연대 등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개발이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쫓겨나는 주거나 상가 세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또 이제 대구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들이 여전히 70년대나 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그냥 전면 철거 방식,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개발 사업들은 주거권이 아닌 소유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축주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의 다수를 약 60% 정도가 이제 세입자라고 하는데요. 거주민의 다수가
그 다수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세입자 보상 기피 등 세입자들의 법적 이주 대책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대책 후 철거 아니면은 뭐 강제 퇴거 금지, 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고 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뭐 공급을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뭐 주거 급여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확대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조금 요구했습니다.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대구시도 뭐 이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우선 법과 목적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은 정비 사업을 허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데 네. 남구청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들은 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부분이 구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합법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 이주 대책은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이제 뭐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는 뭐 조정과 중재만 할 뿐 해결을 내려줄 수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많이 물러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구시 권우원 그 도시 재창조국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할 마땅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세입자 주거권 보장과 관련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시에서는 국토부의 법적인 장치와 또는 그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건의를 해보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그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적극성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대구시와는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그러니까 주거자에 대한 권리를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구보다도 재건축 재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 같은 경우도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인 그 조합이 그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도 주고 있는데요. 당근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는 이런 그 방안을 지난 4월에 마련을 했는데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에 준하는 이주비를 제공을 하고 또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즉 철거 난민을 막기 위한 단독주택 재개발 그 세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그 재건축 사업 시행자한테는 철거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그리고 그 동산 이전비, 뭐 가구라든지 이런 이전할 때 동산 이전비 그리고 영업 손실 손상비 등 손실 보상을 제공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합에는 그 손실 보전을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10%까지 부여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부럽네요. 네. 대구시도 서울시처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거인들을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 제정이 어렵다. 이런 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대책 없는 말이 힘 아닐까 빠지는 생각이 소리죠. 듭니다. 네. 네.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개발도 좋고 도시 발전도 좋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저희 보통은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뭐 지하, 옥상, 네. 이제 뭐 반지하, 이런 것들인 고시원, 네. 고시원 이런 게 좀 주거 열악 지역으로 내몰려야 된다면은 이 또한 반인권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집은 상품이기 전에 최소한으로서의 인권으로 반드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인권이라는 쓴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나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날 기자회견 제목
것처럼 엄마 또 이사가라는 말이 가슴속에 맴돌면서 좀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누구나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에서는 시청 청사 유치원과 연대병원, 해고자 고공농장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